네, 안녕하세요. 잘 쉬고 계신가요? 저도 오전에 쉬다가 이제 뭐 잠깐 회사 나와서 한번 그 파이 익스플로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파이 익스플로러에 나온 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파이에서 보라색이 이제 3년 이상 락업하신 분들입니다. 3년 이상 락업하신 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60%, 65% 정말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3년 이상 락업. 그 다음에 1년 이상 락업 하신 분 합치면은 75%가 넘죠. 확실히. 1년 이상 하신 분이 75%가 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6개월이요. 6개월 락업 하신 분. 그 다음에 이 파랑색이 그 지금 이제 2주 락업, 6개월 락업, 1년 락업, 3년 락업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대부분 3년 뭐 1년 이렇게 했지만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파이코인 향후 가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다른 암호화폐하고 파이하고 참 다른 게 그 대부분의 그 이렇게 작전 세력들 막 이렇게 다단계 막 이런 데서 하는 암호화폐들은 이제 처음에 그 IOU 시장에서 가격을 막 높이죠. 가격을 막 높여갖고 이제 뭐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해서 다단계로 막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IOU 가격에서 IOU 시장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5분의 1, 10분의 1로 어,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거랑 경우가 달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게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 대부분 사기였잖아요. 다른 건 대부분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지금 44불 정도 하던데 48코인이 지금 가격이 44불 하는데 10분의 1 떨어지면 뭐 4불, 3.14불 올라갔다가 뭐 3.14불까지 떨어져서 이제 뭐 간다? 뭐 몰라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암호화폐의 IOU 가격 처음에 확 붙어갔다가 떨어지는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내실을 그동안 다져온 거고 수요 기반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고 수급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파이코인은 그래서 아주 FM대로 파이코인 가격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이제 그런 가격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수급에서 나오거든요. 수요와 공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보면 이 증권시장, 금융시장 격언이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결국은 사자는 사람이 팔자는 사람보다 많으면 올라간다. 사자는 돈이 팔자는 돈보다 많으면 올라가고 사자는 돈보다 팔자는 돈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뭐 베트남이니 뭐 인도니 방글라데시니 이런 데서 뭐 채굴 해서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그 중간에 사채업자들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 힘이 없는 돈이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급하고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의 수요하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제가 오래간만에 봤어요.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파이 가격을 보니까 뭐 지금 44불, 한국 돈으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른 암호화폐들이 IOU 가격에서 있다가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10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에서 떨어진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파이코인도 뭐 현재 10불 놓고 이렇게 놓고 물론 저기 오픈 메인넷 하면 100불 갑니다. 제가 보기에 100불 가요. 오픈 메인넷 하고 장장에 가면 100불 넘어서 IOU 가격이 간다고요. 거기서 낮아져서 10달러에 시작할지 20달러에서 시작할지 그게 관건이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비교하면 다른 거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다른 거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이 IOU 기간 동안에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수급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급을 살펴본 거거든요. 락업이 된 거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익스플로어에 분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뭐를 봤냐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파이네트워크 아유 44.6 파이네트워크 시가총액 순위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차트는 어디나 봐도 있는데 라이브 코인 뭐 이렇게 있는데 파이 가격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본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2,428위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8위이다. 4조 4천억인데. 저 44달러인데. 그 제가 이게 뭐야? 얘네들 분명히 여기 맥스 서플라이는 100 빌리언이니까 천억 개라고 했는데 천억 개에 44불인데 어떻게 2,428불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순위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서 공급은 맥스 공급량이 1억 개니까 1억 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냥 40억 불, 44억 불이죠. 시가총액이 44억 불. 그러니까 이제 2,428이다. 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살펴봐야지 그냥 얼핏 보게 되면 참.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냉정하게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죠. 바이낸스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나온 거 다 제대로 살펴보려면 수급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 그런데 내가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수요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수급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호알라님, 호알라라는 님도 파이코인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오셨던 우리 중국 동포 분께서 호알라님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암시하는 코인은 파이코인이다. 제목은 호알라님 뭐 제목은 모르지만 어, 트럼프 브레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앞으로 암호화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그게 파이코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알라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파이코인이 있는데 파이코인이란 말을 빼고 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브레인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암호화폐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적인 암호화폐의 방향성과 맞는 코인이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재료예요. 즉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지금 수급이고 이게 수급이고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뉴스나 이런 재료 다우월드님도 이런 재료를 많이 올리죠. 근데 이런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인도 메이저 언론이 주목한 파이 인도는 영어권 나라잖아요. 인도는 영어권 나라고요. 상당히 샤프한 얘기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이 영어권이고 인구도 많고 그래갖고요.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인도의 브레인들은 정말로 세계 정보의 핫한 거를 굉장히 많이 접할. 그래서 인도 뉴스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뉴스들이 많아요. 거기가 또 모든 종교는 사실 다 거기서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교 영적으로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건 재료죠. 그럼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익스플로러를 보게 되면 현재 이제 뭐 영어로 됐으니까 제가 좀 쉽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지금 파이 계정이 950만 개 이렇게 지갑으로 간 게 1000만 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토탈 파이오니어는 약간 사람 수는 차이는 나지만 여기도 한 뭐 950만 명. 그러니까 950만 계정이고 사람 수는 949만이니까 18,000 정도 차이 나니까 약 950만 명 이렇게 되고요. 지금 지갑으로 이동이 된 게 57억 개래요. 57억 개.
이 중에서 지금 뭐 저희도 이제 뭐 파이 학교 하면 3파이 하고 뭐 물건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파이는 10억 개. 저도 200개 있어요. 저도 200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파이는 10억 개. 그 다음에 이 57억 개 지갑이 이동이 되는데 락업이 돼 있는 게 41억 개. 락업이 돼 있는 게 41억 개. 여기 이렇게 자기 지갑으로 넘어왔지만 락업이 돼 있어서 못 쓰는 게 이게 현재 41억 개라는 소리죠. 이게 수급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6,800만 개는 이제 락업이 안 돼 있고요. 락업 해제가 돼 있고 어, 파이오니어 홀드하고 언락하고 어떤 차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억 개는 메일 로스트 이거는 분실 가능성이 있는 게 한 3억 개. 온체인 락업한 1억 9천만 개. 이 언락하고 언락은 락업 해제고 파이오니어 홀드는 곧 해제되는 게 락업 해제는 됐는데 지갑으로 안 넘어왔다는 소린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제 크게 숫자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파이오니어 계정이 이렇게 쭉 이제 늘어나죠. 지금 2025년 1월까지 지금 이제 소유주한테 넘어가고 있죠. 이게 파이코인 수급 중에 이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 분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몇 개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앞에 지금은 이제 IOU에 1억 개만 있는 거고 10억 개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더 나오겠죠.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언제 더 많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죠. 그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파이오니어 어카운트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어 여기서 이제 마이그레이티드 프리퀀시 언락 분홍색은 이제 분홍색은 락업 해제된 거고 그 다음에 파랑색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마그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막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거죠. 2022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금 12월 1월에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해서 10억, 20억, 30억, 40억 거진 뭐 이렇게 40억, 50억 가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보라색은 락, 락업, 락업돼 있는 거고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업이 안 돼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10억과 40 몇 억 개 이런 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게 재밌는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락업 해제에 대해서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2025년 2025년 언락 2025년 5월, 6월, 7월이 이게 락업 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도 이때 나오거든요. 저도 이때 나와요. 2025년 5월, 6월, 7월이 해제 물량이 꽤 나오네요. 엄청 나오는 거예요. 몇십억 개 나오네요. 여기서. 그리고 또 락업 물량이 있다가 2027년도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 몇 년 락업한 사람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파이코인이 쏟아지는 게 그래서 여기서 해제가 여기서 온체인 락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온체인 락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또 유동성을 그러니까 이게 코어 팀에서도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게 사람들이 락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생태계가 안 커. 그럴 거 아니에요. 결제하는 물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 하늘의 뜻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락업을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생태계가 형성이 안 돼. 너무나 많이 또 락업을 안 하면 가격이 저기 생태계에서 아주 흔한 게 돼서 가격이 못 올라. 정말 그런 거가 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제가 아까 이거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정보에 속으면 안 돼요. 정보는 재료라고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기세는 의식을 따른다예요. 기세는 의식을 따른다. 시장 세력이나 뭐 사겠다는 사람이건 팔겠다는 사람이건 그 세력은 기는 의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령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영상 올렸지만 이거 유로화 행정명령 내고 나니까 당장 유럽에서는 야 우리는 빨리 저 안 되겠다 디지털 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디지털 유로 뭐 CBDC 만들지 말라고 야 우리는 디지털 유로 만들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정부가 틀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22 집행위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방향성이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거 수급보다 중요한 게 의식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이 뭐냐면 정부의 방향성이에요.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정책을 피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블랙락 그 레리 핑크 회장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 옹호를 하니까 확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암호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냈더니 이걸 보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은 거꾸로 야 우리는 디지털 유로 만들자. 디지털 달러 만들지 말라라는 걸 했거든요. 디지털 달러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유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이분이 파이프롬 US님이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정리 잘하셨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뭐 다 3분짜리, 4분짜리 짧잖아요. 핵심만 보면 뭐냐? 뭐 이분도 4분짜리인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비축금 구축 가능성을 할 거다.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하고 몇몇 암호화폐를 할 거다. 근데 사람들은 뭐게 솔라나다, 리플이다, 뭐 USDC다 아니라는 거죠. 주요 하이라이트 1. 그게 이제 호알라 님도 그렇고 이 파이프롬 US 님도 그렇고 아니다. 파이코인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암호화폐,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 이상하고 딱 부합하는 게 파이코인이다 이 소리죠. 하이라이트 2. 그래서 미국의 CBDC 이거 하지 마라. 중지한다. 미국 달러 디지털 버전, 디지털 미국 달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우리는 디지털 유로를 해야 되겠다. 거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디지털 달러 하지 마. 세 번째, 합법적이고 안정된 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이중 구조라니까요. 미국은 계속. 그래서 이게 증권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증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증권은 배당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은 의자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은 줘야 될 때도 있고 안 줘야 될 때도 있어. 많이 줘야 될 때도 있고 적게 줘야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좋은 거야. 달러를 채권으로 바꾸면 일본처럼 이자 부담하느라고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 그것도 미국 정부 코인이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코인. 파이코인, 비트코인. 미국 정부가 책임은 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폐의 이중 구조로 가고자 하니 확실하고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증권은 상장 심사도 하고 그 재무제표 공시도 하고 회계 감시도 받고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코인도
공시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지불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 거라고요. 전략적 비축을 해야 되는 파이코인은 넘버 원이에요. 그 중에 이게 그다음에 두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이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이게 다섯 번째가 이제 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해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은행에서도 파이코인식의 KYC를 똑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브니스 체크하고 틈틈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의식이에요. 이게 시기예요. 이런 암호화폐, 이런 정책, 정부 정책 그러면은 바뀌거든요. 기세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애들이 막 찾는 거죠.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파이코인 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 암호화폐가 그런 암호화폐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인식에는 세력이 붙는다는 거죠. 그게 기죠. 어떤 인식에 세력이 붙고 그 세력이 수요를 만들고 수요는 수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수급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수급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나오고 이게 물량 쭉 보고 이건 지금 공급이잖아요. 수급은 정부 정책을 봐야 된다고요. 아마 올해 파이오니어님 분들 참 정말 재밌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요거요. 퓨처 언락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2028년 2월까지 이렇게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락업 풀리는 요 기간 때 요때 수급을 같이 생각 좀 해보자고요. 심순 씨가 아니 재밌어요. 네, 그래서 수급 분석, 재료 분석.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기세는 의식을 따른다. 이런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지 자기의 중심을 지키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